성탄절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난치병과 싸우며 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환우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 치료 비용은 개인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일각에선 정부 지원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수라는 이유로 소외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 있어요? 현재 저희가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200명 정도.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되겠죠. 참석자들은 희귀 질환자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전하고 함께 자리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 방향과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과제에도 이미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10여 가족들의 목소리를 일일이 듣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환우 어린이가 쓴 편지에 각별히 고마움을 전하고 참석 가족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선물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또 희망을 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지난달 14일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핵 추진 잠수함 협력을 위한 한미 양국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핵잠 협력에 관련해서는 양측 간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관련해선 미측에 이재명 대통령의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습니다.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사안이란 점도 명확히 각인시켰다는 설명입니다. 그 결과 한미는 양국 대통령실 중심으로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 실무대표단이 한국을 찾아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중반, 하반 등 일정한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협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남북 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진행될 다양한 외교 일정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습니다. 캐나다 방문에선 한국이 수주를 추진 중인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국산 잠수함의 장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일본을 찾아 한일 셔틀 외교 복원과 안정적 한일 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고 영내 국가 간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 원 규모로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103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2,800억 원어치를 순매입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는 차익을 실현하고 해외 주식은 추격 매수에 나서는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겁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커지고 개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제도를 신설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 투자자도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한 매도 상품 도입을 지원합니다. 환해지를 실시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자산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임률을 100%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자금이 국내 투자나 환해지로 전환되면서 외화 공급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추운 겨울 동안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해 등유와 LPG,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20만 가구에 평균 51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또 소비 회복을 위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각각 6개월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배추와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연말까지 최대 50% 할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지난 8월 체결된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세계 산업단지 16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안이 기한에 앞서 모두 제출됐고 추가로 계획서를 낸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며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초 사업 재편 승인을 진행합니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승계 활성화도 나섭니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M&A 요건을 완화하고 중개 플랫폼과 전문 중개기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분야에서는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 K소비재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2030년까지 수출 규모를 700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 GVCM 로드맵을 통해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958명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2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 24년 하반기부터 16개월째 연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 규모는 2020년 10월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로써 올 1월에서 10월 출생아 수는 21만 2,99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5% 늘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007년과 1991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10월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한편 10월 사망자 수는 29,739명으로 작년보다 79명 적었습니다. 출생아는 늘었지만 사망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10월 인구는 7,781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19,586건으로 35건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혼 건수는 7,478건으로 178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인구 이동자 수는 42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했습니다. 이들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6.8%, 시도 간 이동자는 33.2%를 차지했습니다. 전입수에서 전출수를 뺀 시도별 순유입은 경기, 인천, 충남 순으로 많았고 서울, 부산, 광주 등은 순유출됐습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이동률은 10.2%로 전년 같은 달보다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는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흡입 독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도 위험을 알리는 경고 의무도 없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소비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질병과 사망, 평생의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이도 태아 노출이 된 상태로 2009년에 태어났고요. 현재까지 저는 중증 환자 치료를 받고 있고 저희 아이는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을 다 가지고 있죠. 이 사건은 2011년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됐고 지난 11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942명인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입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명확한 참사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위법 행위와 함께 국가의 관리, 감독,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정부가 명시적, 제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피해 구제 방식도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또한 배상은 치료비와 일시이익, 위자료까지 포함하고 피해자는 일시금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합니다. 피해자 지원은 범부처 협업으로 넓힙니다. 국무조정실 중심 전담반을 꾸려 교육과 국방, 질병 등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학령기 피해자는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가정요양과 정신건강진단 참석까지 확대하고 현역으로 입대한 피해 청년은 박격포 등 신체 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합니다. 아울러 국가주도의 추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추모일을 지정하고 공식 추모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을 피해 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23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식 인증이 추가됐습니다. 신분증 확인에 더해 실제 얼굴을 촬영해 사진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가 시범 운영된 이후 안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정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본인 여부만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생체 정보를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생체 정보가 별도 DB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패스 앱을 운영하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해킹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부는 올해 이동통신사에서 연이은 해킹이 발생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 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보안 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면 인증 도입으로 개통 대기 시간이 늘어나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현장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대포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스템 추가 개발을 통해 외국인 적용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제도가 정식 운영되면 불편 사항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편법 증여와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모두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과 경기의 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 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673건, 위법 의심 행위 796건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법 의심 사례로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없이 돈을 빌려 주택을 사들인 편법 증여를 비롯해 개인 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대출자금 용도의 유용 등이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과 법인 사내이사 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비롯해 가족관계 사이 허위 매매 등 10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과 신축 아파트 단지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 동향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외지인 외국인 거래량과 허위 매물 증가율, 그동안의 위법 의심 거래 적발률을 바탕으로 한 위법 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규제 지역뿐 아니라 구리와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